안녕하세요. 오늘은 영화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20년 전에 나온 그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제가 보면 볼수록 굉장히 볼 때마다 새로운 감흥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영화는 그, 이 영화입니다. 그, 쇼생크 리뎀션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우리나라 제목으로는 이제 쇼생크 탈출이라고 제목을 붙였죠. 근데 탈출이라고 하면 어떤 감옥에서 이 육체적인 해방을 이제 의미하는데, 사실은 리뎀션이라고 하는 말은 종교적인 어떤 신앙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영적인 구원, 또 어떤 해방, 정말 진정한 자유를 찾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이제 보고서 느끼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영화는 리뎀션이란 말 자체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떤 종교적인 구원과 어떤 그러한 육체적인 해방, 이거를 동시에 의미하는 그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중요한 하나의 기제, 수단으로 나온 것이 바이블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블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가, 하나는 정신적인 해방을 이끌어주는 그 책이죠. 근데 이 영화에서는 이 바이블이 실질적으로 이 주인공을 그 육체적으로 해방시키는, 탈출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두 주인공, 여기에 팀 로빈스가 나오고 모건 프리맨이 이제 감방 동료로 등장해서 영화를 이제 이끌어 가는데요. 이 바이블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어떻게 사용했냐 하면은, 뭐 감방에서 읽기도 하지만, 어떤 정신적인 뭐 평안이나 안정을 위해서 읽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탈출하는 도구, 다시 말해서 망치와 끌 같은 거를 숨겨놓는 그러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을 안에 파내고, 그 안에다가 이 끌 같은 거를 이렇게 숨겨 놓는 거죠. 그래서 아주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걸 숨겨 놓는 거죠. 이 쇼생크 탈출의 원작은 스티븐 킹의 그 소설이 원작인데, 그 원작 제목이 뭐냐면 리타 헤이워드와 쇼생크 탈출이었습니다. 근데 리타 헤이워드는 왜 나오냐면, 그 영화 속에서 보면은 이제 탈출로 구멍을 뚫는데, 그 위에다가 이 영화 배우의 이 포스터를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키지 않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2차 대전 때 그 미군 병사들의 이제 참호 이런데 이제 보면 영화 배우 이 핀업 거울이라고 그러죠. 영화 배우 사진을 많이 붙여놓는 거를 우리가 전쟁 영화에서도 보는데, 그때 제일 유명한 배우가, 핀업 걸 중에 제일 유명한 배우가 바로 리타 헤이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팀 로빈스가 모건 프리먼한테 부탁을 하죠. 나한테 조그만 끌 이제 하고, 그리고 영화 배우 이 포스터를 하나 구해 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그거를 구해서 이제 붙여 놓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이제 이 팀 로빈스, 여기서 듀프레인인데요. 듀프레인의 원래 이제 직업은 회계사였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이제 줄거리가 이제 이 디벨롭 되는 거는 이 사람이 거기서 우연히 그 교도관의 그 세무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금 혜택을 받게 해주는 거죠. 그 대가로 이 팀 로빈스가 원한 거가 뭐냐면, 내가 어떤 대가를 나한테 주지 말고 내 동료들한테 맥주를 하나씩 돌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금 혜택 해주는 그 이제 작성을 다 한 다음에, 실제로 그 다음 장면을 보면 그 죄수들이 갑자기 이제 그 맥주를 쫙 마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 감방 동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들이 이제 내가 비로소 맥주 마실 때 자유를 느꼈다, 뭐 이런 대사도 나옵니다. 그거를 안 이제 교도소장이 와서 이 검열을 하게 됩니다. 이놈이 어떤 놈인가 이제 보는데, 이 검열은 이제 핑계고, 얘를 이제 회계사로, 자기 회계사로 데려다 쓰려고, 자기가 이제 그 횡령한 돈을 이제 자금 세탁하는 데 쓰려고 얘 감방을 한번 와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큰 포스터가 있는 거예요. 그 리타 헤이월드. 그래서 이거 이 정도는 봐주겠다. 그리고 또 보니까 조그만 조각칼 같은 걸로 이렇게 이 인형 같은 거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눈 감아 줍니다. 단지 이제 그거 감방 검열을 핑계로 이제 이 녀석을 자기 조수 같이 데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이블 있는 걸 보고, 이렇게 좋은 우리들의 저 구원을 약속하는 이런 좋은 책을 읽고 있다니 다행이다. 그러면서 그 성경 구절을 한번 이제 읊죠. 그러니까 이제 듀프레인도 그거에 대한 대꾸로 성경 구절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마음에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가면서 그 성경책을 갖고 가다가, 참, 이거는 당신의 그 생명 열쇠니까 이건 내가 다시 돌려준다 그러고 성경책을 돌려줍니다. 결국 그것이 이 듀프레인의 실제적인 탈출을 돕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준 것이죠. 그 영화 속에서. 그래서 그런데 이제 모건 프리먼과 이 듀프레인은 이 감방에서 가장 친한 동료로 되는데, 이 모건 프리먼, 이 영화 속에서는 레드인데요. 레드가 보니까 얘가 심상치 않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팀 로빈스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뭔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를 얘기를 하지 않지만, 얘가 뭔가를 꾸미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 레드가 눈치채게 됩니다. 그래서 경고를 합니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희망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희망은 진짜 위험한 거다. Hope is dangerous thing.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망은 위험한 것이고, 이 감방에서는 희망을 버리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다. 이런 투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영화의 음악에 이제 음악이 나오는데, 그 음악에 관한 거는 제가 따로 띄어서 저의 이제 클래식 음악 그 카페에다가 음악만 따로 제가 올렸습니다만, 그 음악과 같이 이제 그러한 그 아름다운 이 가치, 또 이런 희망과 같은 그러한 소중한 그러한 꿈, 이러한 것들을 이 듀프레인은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모건 프리맨이 사실은 감방에서는 이제 희망을 없이 포기하고 사는 거가 아마 제일 안전방으로 사는
거가 맞을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앤디 듀프레인은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우리가 희망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단테의 신곡에서도 알 수 있듯이, 거기 보면은 이제 지옥 연옥이 나오는데, 지옥의 수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지옥으로 들어오는 사람한테 말하는 제 일성이 뭐냐면, 여기에 들어오는 자는 희망을 버려라,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 말은 곧 그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결국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인가, 그것은 곧 그 말을 뒤집어서 보면 희망이 없는 상태는 곧 지옥이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가 살면서도 희망이 없어지는 그런 때를 우리가 가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거가 다 무너지고 이제는 조금만한 지푸라기도 잡을 수 없는 절망의 끝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희망이 없어지는 상태죠. 그런 상태는 아마 우리가 살면서 겪는 지옥이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앤디 듀프레인은 끝까지 이 희망을 버리지 않고 19년 만에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앤디는 결국은 그 매일매일 조금씩 굴을 파서 19년 만에 나가게 되는데, 교도소장을 도와서 자기가 이제 착복한 거를, 회계장부를 만들면서 마지막에는 그것 자체를, 교도소장이 횡령했던 돈을 그대로 빼돌려서 탈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영화에서 또 하나 재미있는 이 장면은 어디에 있냐면, 그 모건 프리먼, 그 레드라고 하는 사람이 종신형을 살고 있는데 20년이 지나서 이제 가석방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석방 심사를 하게 되니까 이 레드가 나와서, 나는 정말 회개하고 있다. 나는 정말 앞으로 사회에 나가면 죄 안 짓고 정말 잘 살아야겠다라고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은 항상 뭐냐면, 그 가석방 서류에 도장이 꽝 찍히죠. rejected. 거절됩니다. 10년 후에 두 번째 가석방 심사가 열리는데, 또 그 심사하는 사람들 앞에 이 모건 프리맨이 가갖고, 이번에는 정말 내가 내 인생을 회개하고 정말 착하게 앞으로 살 자신 있다 라고 막 간곡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또 그 가석방 서류에 rejected 찍힙니다. 10년 후에 세 번째 가석방 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 모건 프리맨은 들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석방 심사가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들의 무슨 월급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도대체 이제는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당신들 괜히 내 시간 뺏지 말고 그냥 끝내달라. 나는 더 이상 이런 데서 이렇게 읍수하고 싶지도 않고, 나는 내가 40년이 지나서 보니까 나한테 남는 거는, 내가 어린 시절에, 내가 철없는 시절에 저질렀던 그러한 그 죄를 지금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지금은 늙은 나만 남아있을 뿐이고, 그때 죄를 지었던 어린 소년은 더 이상 없습니다. 내 시간 뺏지 말고 빨리 꺼지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 뭐죠? approved. 가석방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앤디가 탈출하기 전날 모건 프리맨한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나중에 당신이 나오면 어디에 가면 큰 느티나무가 있는데, 그 느티나무 밑을 한번 봐라. 그런데 왜 그러냐 물어도 대답 안 하고, 하여튼 가보면 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앤디가 말한 곳으로 가석방이 된 이제 레드가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 굉장히 그 아주 멋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언덕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큰 떡갈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더운 여름날 이 상의를 이렇게 벗어젖히고 가서 그 밑에 보니까 정말 그 검은 상자가 있는데, 그 안을 열어보니까 현금이 있어요. 보니까 50달러, 50달러짜리들이 이렇게 한 뭉치가 있고, 아마 그때는 뭐 100달러가 잘 안 썼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당신이 레드가 이 편지를 읽을 때는 이미 교도소에서 나왔을 거다. 그러니까 나한테 와다오. 이런 편지인데 그 밑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너무 아주 그 대사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거의 비슷하게 읽어드리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Hope is a good thing. 이거는 마치 그 레드가 전에 이 앤디한테 hope라고 하는 거는 정말 위험한 것이다 라고 말한 거에 대한 대답이 되겠죠. 그래서 hope is a good thing, perhaps the best of all things. 아마 모든 것 중에 아마 가장 좋은 것일 것이다. 그리고 a good thing never dies. 좋은 것이란 없어지지 않는 법이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건 프리맨이 찾아가는 게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는 특히 이 교도소장의 이중성에 대해서 이제 이 오페라,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에 나오는 이중창을 빗대서 피가로 이제 오페라에 나오는 알마비바 백작의 위선적인 행태를 교도소장의 그 위선과 빗대어서 오페라 듀엣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클래식 음악 카페에 제가 따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희망이 얼마나 참 소중한 가치인가를 이 영화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영화를 소개할 때는 정말 용기와 희망을 우리한테 주는 소녀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서부 영화인데요. 그래서 제가 서부 영화 2편, 그것도 소녀가 주인공인 영화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좀 그거를 기다려 주시고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